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산새들이 정겹게 지저귀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대로 덕을 베풀며 살아온 뼈대 있는 가문에 크고 번듯한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곤 했으며 안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답니다. 기와집의 널찍한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굳건히 서서 집안을 지켜주는 듯했고 그 넉넉한 그늘 아래에서는 언제나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아 누구라도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아늑한 곳이었답니다. 이 아름다운 기와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데다 얼굴마저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환하고 예쁜 연화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살고 있었답니다. 연화 아가씨는 동네 어르신들을 뵐 때면 언제나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었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 몫의 음식을 기꺼이 내어주는 참으로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녔지요. 아가씨가 마루에 앉아 조용히 술을 놓거나 뜰을 거닐며 꽃들을 가꿀 때면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서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담 너머로 우연히 본 마을 사람들조차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진답니다. 연화 아가씨의 하루는 이른 아침 산새 소리와 함께 시작되어 집안의 어른들께 공손히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늘 일관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부엌으로 내려가 찬모들이 준비하는 음식에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는지 살피고 행여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챙기는 등 참으로 알뜰하게 집안의 구석구석을 보살폈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한낮이 되면 아가씨는 우물가 옆 해가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정성스럽게 흰천을 널어 말리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평온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평온하기만 하던 이 기와집에 아주 조금씩 불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기어이 연화 아가씨에게 상상치 못한 끔찍한 시련이 닥쳐오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 세수를 하려고 맑은 물이 담긴 옷대야에 얼굴을 비춰보던 아가씨는 그만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짧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보름달처럼 환하고 티 없이 맑았던 그녀의 고운 뺨 한가운데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흉측하고 붉은 흉터가 마치 뱀이 갤리를 튼 것처럼 기괴한 모양으로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벌레에 살짝 물린 자국이거나 피곤하여 잠시 피부가 상한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붉은 흉터는 날이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커지더니 급기야 이마와 목덜미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진맥을 하고 귀하다는 약재를 구해다 다려 먹어보아도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상처는 아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답니다. 연화 아가씨는 행여나 집안의 어른들께 심려를 끼칠까 두려워 아픈 내색조차 마음 편히 하지 못하고 밤마다 홀로 방에 틀어박혀 소리 없이 거울만 바라보며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지요. 원래부터 남의 시선을 피하거나 자신을 숨기는 법이 없었던 당당하고 밝은 아가씨였건만 날로 흉측해져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고 무거운 절망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비단으로 얼굴을 절반 이상 가리고 나서야 겨우 방문 밖을 나설 수 있었고 예전처럼 마당을 자유롭게 거닐거나 우물가에서 해를 쬐는 일조차 남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만 하는 서글픈 신세가 되어버렸답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견디기 힘들어진 아가씨는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토록 맑았던 웃음소리는 이제 큰 기와집 어디에서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고 말았지요. 바로 이 무렵 어수선한 기와집의 분위기를 틈타 낯선 외지 사람 하나가 새로운 하녀로 집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월양이라고 하였으며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순박하고 싹싹한 처자처럼 보였습니다. 월양은 눈치가 빠르고 손끝이 야무져서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어른들의 마음에 쏙 들었고 부엌일이든 마당 청소든 시키는 일마다 군말 없이 척척 해내어 칭찬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맑아 보이는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차갑고 검은 욕망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기와집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도 은밀하고 조심스러웠답니다. 월향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집안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슬픔의 원인이 바로 연화, 아가씨의 변해버린 흉측한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바꿀 교활한 속내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길어 올리거나 마당에 장작을 팰 때에도 곁눈질로 아가씨의 처소가 있는 안채의 동정을 은밀하게 살폈고 밤이면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연화 아가씨의 구슬픈 흐느낌,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했지요. 월향은 이 거대한 기와집의 주인이 누리는 풍족한 생활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가씨의 고귀한 자리를 향한 끝없는 탐욕에 눈이 멀어 서서히 아주 끔찍하고도 악독한 덫을 짜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얼굴에 번져가는 붉은 흉터 때문에 마음의 병마저 깊어진 연화. 아가씨는 예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씨조차 점차 잃어가며 그저 어둡고 차가운 절망에 입으로 자꾸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끔찍한 저주받은 흉터에서 벗어나 과거의 아름다웠던 얼굴을 되찾고 예전처럼 눈부신 햇살 아래 마당을 거닐며 환하게 웃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만이 아가씨의 가엾은 마음을 옥죄고 있었지요. 가문의 뼈대 있는 채통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은 밤마다 아가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고 어떻게든 원래의 고운 모습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마저 서서히 흐려지게 만들고 말았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스산한 저녁 무렵 마침내 월향은 자신의 무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고는 따뜻한 대추차를 정성스레 다려들고 아무도 모르게 연화 아가씨의 조용한 처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문 밖에서 애처롭게 흐느끼는 아가씨의 울음소리를 잠시 듣고 있던 월향은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아가씨, 저 월향이옵니다. 차가운 몸을 녹이실 따뜻한 차를 조금 다려 왔사오니 부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간청하였지요. 깊은 슬픔에 잠겨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연화 아가씨였지만 비 오는 날 문 밖에서 애처롭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하녀의 정성이 갸륵하여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조금 열어주고 말았답니다.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선 월향은 하얀 비단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서글프게 고개를 숙인 연화 아가씨의 모습을 보자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 아파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고 아가씨의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월향은 따뜻한 찻잔을 아가씨의 차가운 두 손에 쥐어주면서 아가씨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방 안에만 갇혀 지내시니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듯하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전의 고운 모습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속삭였지요. 이토록 진심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는 낯선 하녀의 다정한 태도에 그동안 가족들에게조차 온전히 기대지 못했던 연화 아가씨에 굳어있던 마음의 벽이 모래성처럼 아주 조용히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결국 참고 있던 서러운 눈물을 터뜨리며 아무리 용한 의원을 부르고 귀한 약을 써보아도 내 흉터는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어깨를 들썩이며 깊이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월향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듯 방문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아가씨, 사실 제가 머물던 옛 고향 마을에는 이런 몹쓸 흉터를 씻은 듯이 없애주는 아주 은밀하고도 신통한 비방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사옵니다. 하고 은밀히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 귓가에 울리는 작은 속삭임은 마치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빠져 절망에 허덕이던 사람에게 위에서 내려온 단단한 동아줄처럼 연화 아가씨의 귓가를 강렬하게 파고들며 흔들어 놓았지요.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연화 아가씨의 눈동자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애처롭게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월향의 소매를 꽉 부여잡으며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당장 말해달라고 간청했답니다. 월향은 짐짓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 방법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무서운 비방이라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기에 감히 아가씨께 함부로 권해드릴 수가 없다며 일부러 뜸을 들이며 아가씨의 애간장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절박함이 극에 달한 연화. 아가씨는 내 얼굴이 이렇게 평생 흉측하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화가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며 무슨 짓이든 다 할 테니 제발 그 은밀한 방법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지요. 마침내 월향은 아가씨의 귀에 바짝 입을 가져다 대고는 매일 밤 자정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가장 은밀한 시간에 아가씨의 맑은 피를 조금 내어 붉은 안료에 섞은 뒤 그것으로 직접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속삭였습니다. 초상화에 정성을 들여 색을 입힐수록 아가씨의 얼굴에 깃든 나쁜 흉터의 기운이 고스란히 그림 속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며 그림이 완성되는 그날 밤에는 분명 거짓말처럼 예전에 아름답고 티 없는 얼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지요. 그 대신 이 모든 행위는 밤의 장막 아래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오직 홀로 행해야 하며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은밀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술이 깨져 영영 얼굴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답니다. 자신의 고귀한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어 붉은 피를 뽑아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의 연화. 아가씨는 순간 몸서리를 치며 두려움을 느꼈으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흉터를 다시 떠올리고는 이내 마음을 독하게 다잡았습니다. 그 밤 이후로 월향은 아무도 몰래 귀한 안료와 질 좋은 붓, 그리고 그림을 그릴 넉넉한 비단, 화폭을 아가씨의 방으로 몰래 들여다 주었으며 혹여나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릴까 밖에서 몰래 망을 보아주었지요. 밤이 이슥해져 기와집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엉성한 풀벌레 소리만이 밤하늘을 채울 때면 연화 아가씨는 떨리는 손으로 날카로운 바늘을 들어 조심스레 손끝을 찔러 붉은 핏방울을 조용히 짜내기 시작했답니다. 하얀 종지 안에 고인 선홍빛 피를 조심스럽게 안료에 섞은 뒤 아가씨는 흐릿한 촛불에 의지하여 화폭 위에 예전에 그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자신의 고운 얼굴을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림 속의 얼굴이 붉은 빛을 머금고 조금씩 선명한 생기를 띄어갈수록 연화 아가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고 내일 아침이면 혹시 이 끔찍한 흉터가 조금이라도 옅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품곤 했지요. 하지만 피를 뽑아 그림을 그리는 나날이 길어질수록 아가씨의 안색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직 자정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방 안에 숨어 그림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무서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월향이 알려준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방법은 아가씨의 흉터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맑은 생명력과 기운을 빼앗아 그림을 빌미로 그 영혼마저 서서히 갉아먹게 만드는 매우 악독하고 사악한 저주를 담은 주술이었습니다.
월향은 문 밖에서 아가씨가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을 훔쳐보며 남몰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연화 아가씨의 고귀한 기운이 그림을 통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날만을 탐욕스럽게 기다렸지요. 아가씨가 피를 흘리며 기력을 잃어갈수록 월향의 피부는 눈에 띄게 고와졌으며 거칠었던 그녀의 머릿결마저 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여 마치 기와집의 두 명의 아가씨가 존재하는 것 같은 섬뜩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이 무서운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연화 아가씨는 그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붉은 흉터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가족들의 애정 어린 부름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은 아가씨의 마음에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사람을 피하는 것이라 여겨 가슴만 칠 뿐 차마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해 밖에서 그저 애태우며 한숨만 푹푹 내쉬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일 이어졌지요. 이렇게 집안의 가장 중심에 있던 아가씨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버리자 맑고 따뜻했던 기와집의 기운은 점차 무겁고 스산하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발길마저 줄어들어 예전의 그 정겨웠던 웃음소리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방 안에 홀로 갇힌 연화. 아가씨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밤마다 붓을 들었지만 기력이 쇠해져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붓을 쥐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몸은 종이장처럼 가벼워져 가누기조차 무척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따금씩 거울을 들여다볼 때면 흉터가 옅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얼굴 전체가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월향이 속삭였던 달콤한 거짓 약속을 떠올리며 억지로 두려움을 짓누르고 다시금 붉은 피를 내었지요. 아가씨의 영혼이 그림 속으로 조금씩 빨려 들어가는 동안 진짜 연화의 맑고 고운 마음씨마저 함께 어두워져 예전의 다정함은 자취를 감추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성정으로 변해가며 스스로를 더욱 깊은 파멸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이때를 틈타 마치 자신이 연화, 아가씨의 유일한 충신이라도 된 양집안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며 방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서서 어른들의 물음에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상황을 교란시키기 바빴습니다. 월향은 어르신들 아가씨께서 지금 심신이 몹시 쇠약해지셔서 안정이 필요하오니 제가 정성을 다해 곁에서 보살피며 모시겠사옵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말하여 다른 하녀들이나 식구들이 감히 아가씨의 처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아섰지요. 그렇게 기와집의 안채는 오롯이 교활한 하녀 월향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누구도 이 두터운 속임수의 장막 뒤에서 얼마나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른 채 하루하루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갔답니다. 마을을 굽어 살피던 그 웅장하고 따스했던 기와집에는 어느덧 차갑고 축축한 기운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햇살이 비치는 한낮에도 처마 밑으로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괜스레 서늘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담장 너머로 고소한 음식 냄새와 다정한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마당에는 마른 나뭇잎 구르는 소리만이 쓸쓸하게 맴돌았고 키 큰 은행나무조차 마치 집안의 흉사를 예견이라도 한 듯 힘없이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오가며 이 적막한 기와집을 쳐다보고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며 수군거렸고 덕막 높던 가문의 아가씨에게 도대체 무슨 무서운 변고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어 모두들 속으로만 깊은 걱정을 삼키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화 아가씨는 자신이 그리는 초상화가 단순히 자신의 흉터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자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아주 희미하게 남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섞어 칠한 그림 속의 여인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옛 모습을 완벽하게 빼닮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왠지 모르게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월향의 눈빛을 섬뜩하게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미 기력을 너무 많이 빼앗겨버린 아가씨는 붓을 멈추고 이 무서운 주술을 끊어낼 만한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며 그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다가오는 끔찍한 파국을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여운 처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어두운 방 안에서는 오직 연호 아가씨의 가쁜 숨소리와 화폭 위를 스치는 건조한 붓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은 기와집의 고요한 정적을 위태롭고 불안하게 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며 서 있는 월향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마치 거대한 요괴처럼 방문 창호지에 시커멓게 일렁였고 그녀의 입가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잔혹한 승리의 미소가 번져갔지요. 평온했던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기와집은 이제 진짜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악한 하녀의 끔찍한 덫에 완전히 걸려들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둡고 무서운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속절없이 깊이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가느다란 손목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붉은 피를 바라보며 연호 아가씨는 예전에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며 맑게 웃음 짓던 자신의 눈부신 과거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주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져 가슴이 시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무서운 짓에 손을 대어 스스로의 몸을 망가뜨리며 어두운 방구석에 짐승처럼 숨어 지내게 된 것인지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뒤였지요. 그저 이 끔찍한 그림이 하루빨리 완성되어 예전의 고운 얼굴을 되찾고 다시 햇살 아래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만을 막연히 꿈꾸며 아가씨는 다시금 바늘을 들어 창백한 손끝을 찔러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연호 아가씨가 생명과도 같은 맑은 피를 흘리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동안 교활한 월향의 얼굴에는 점점 더 생기롭고 눈부신 아름다움이 채워지기 시작하며 집안의 질서가 아주 기괴한 방향으로 소리 없이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해야 할 밤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절망과 고통의 굴레였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욕망이 실현되는 섬뜩한 축제의 시간이 되어 아름다운 기와집의 슬픈 밤을 하염없이 깊고 어둡게 물들여가고 있었지요. 과연 이 무서운 속임수의 덫에 걸려버린 연화 아가씨의 운명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산골 마을을 휘감아 도는 서늘한 밤바람만이 그 슬프고도 기막힌 사연을 알고 있는 듯 스산하게 울부짖을 뿐이었답니다. 연화 아가씨가 밤마다 자신의 붉은 피를 짜내어 저주받은 초상화를 그리는 끔찍한 일상이 길어지자 기와집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겁고 서늘해졌습니다. 한낮에도 따스한 햇살이 안채의 참마루까지 온전히 닿지 못하고 음산한 그림자만 길게 늘어섰으며 마당을 쓸던 하인들조차 등골이 오싹해져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예전 같으면 아가씨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우물가에는 이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까닭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발소리조차 죽이고 다녀야만 했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자랑이었던 이 아름다운 대저택은 점차 생기를 잃고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게 식어가며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틈을 타서 교활한 하녀 월향은 기와집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날이 갈수록 뻔뻔하고도 확고하게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화 아가씨의 병수발을 전담한다는 핑계로 안채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였고 어르신들조차
아가씨의 처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교묘한 말장난으로 막아섰지요. 월양은 매일 아침 안채에서 나오며 짐짓 슬픈 표정을 지은 채 아가씨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지 않아 몹시 괴로워하시니 아무도 곁에 오지 못하게 하명하셨사옵니다.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집안 사람들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가려버린 월향은 안채를 완벽하게 장악한 채 아무도 모르게 끔찍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름 끼치고 이상한 일은 월향의 외모와 행동거지가 하루가 다르게 묘하게 변해가며 진짜 연화 아가씨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기와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거칠고 투박했던 그녀의 살결은 웬일인지 백옥처럼 희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푸석했던 머릿결마저 검고 탐스럽게 변해갔지요. 게다가 월향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연화 아가씨가 즐겨 입던 비단 옷을 몰래 걸쳐보거나 아가씨의 우아한 걸음걸이를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아가씨 특유의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마저 흉내내기 시작하여 어느 순간 뒷모습만 보면 누가 진짜 아가씨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답니다. 반면 안채 깊숙한 방 안에 홀로 갇혀 매일 밤 자신의 맑은 피를 짜내어 초상화를 그리는 연화 아가씨는 하루가 다르게 무섭도록 야위어만 갔습니다. 아름다웠던 얼굴은 핏기를 완전히 잃어 창백한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맑게 빛나던 눈동자에는 초점이 사라져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지요. 붉은 흉터가 사라지기는커녕 온몸의 생명력이 낱낱이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가씨는 오직 그림이 완성되어야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늘로 찌른 손끝은 이미 굳은 살이 박이고 짓물러 엉망이 되었지만 연화 아가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붉은 피를 내어 화폭을 채워나갔답니다. 연화 아가씨의 고귀한 핏방울이 화폭에 스며들 때마다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붉은 생기를 띠며 요염해지고 있었습니다. 붓끝이 닿는 곳마다 그림 속의 피부는 티 없이 맑은 빛을 발했고 붉은 입술은 마치 금방이라도 말을 건넬 듯이 선명해져 보는 이의 숨을 댐게 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그 그림 속 여인의 눈매에는 예전 연화 아가씨의 다정함 대신 월향을 쏙 빼닮은 탐욕스럽고 교활한 기운이 서늘하게 감돌아 그림을 마주할 때마다 아가씨는 까닭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약해진 이성을 잃어버린 아가씨는 그저 자신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과정이라 스스로를 비참하게 속이며 멈출 수 없는 파멸의 붓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이 무렵부터 평화로웠던 산골 마을의 우물가와 장터에서는 크고 웅장한 기와집을 둘러싼 불길하고 괴상한 소문들이 흉흉하게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빨래를 하다가도 목소리를 낮추어 그댁 아가씨가 요상한 병에 걸려 얼굴이 흉측해졌다지. 아마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만 낸다. 네 하며 수군거렸지요. 어떤 이는 담장 너머로 보았는데 밤중에 안채에서 시뻘건 불빛이 새어나오고 피냄새 같은 것이 바람을 타고 풍겨왔다며 몸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대대로 칭송받던 덕망. 높은 가문에 무언가 몹쓸 마가 끼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를 뒤덮었고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불길함에 고개를 젓곤 했답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은 비단 연화 아가씨의 병환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정체, 불명의 하녀, 월향에 대한 수상쩍은 이야기들로도 가득 채워지며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전 심부름을 다녀오던 동네 총각 하나는 월향이 아가씨의 값비싼 비단 당의를 몰래 입고 밤중에 뒷뜰을 거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게다가
마을 장터에서 귀한 화장품과 값비싼 장신구를 사들이는 월향의 씀씀이가 여느 하녀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크고 뻔뻔하다는 상인들의 목격담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주인이 병석에 누워 고통받고 있는데 하녀가 마치 안방마님이라도 된 양 호사를 누린다는 소식에 동네 어르신들은 간댕비를 해며 박힘혀를 차며 말세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수선한 기운이 가득한 기와집에는 연화 아가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곁에서 정성껏 돌보며 평생을 헌신해온 지혜로운 막순 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비록 허리는 굽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섭고 총명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묵묵히 살피며 기강을 바로잡는 든든한 어른이었지요. 그녀는 월향이 처음 집안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그 여자의 맑아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단번에 꿰뚫어 보고는 늘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날로 음산해지고 아가씨가 방 안에 갇혀버리자 막순 할멈의 가슴 속에는 심상치 않은 변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무섭게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막순 할멈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늙은 몸을 이끌고 아무도 모르게 안채 주변을 서성이며 월향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이 되면 월향이 안채 방문 앞에서 마치 문지기처럼 꼿꼿하게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비릿한 미소를 짓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지요. 게다가 열린 문틈으로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를 맡은 막순 할멈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에 그만 몸을 부르르 떨고 말았습니다. 아가씨의 처소에서 결코 나서는 안 될 불길한 냄새와 월향의 소름 끼치는 태도를 보며 할멈은 이 모든 것이 저 요망한 하녀가 감히 꾸민 사악한 짓임을 직감했답니다. 어느 날 낮에 월향이 장터에 물건을 사러 가느라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막순 할멈은 서둘러 아가씨의 처소 앞뱃마루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대돌 위에는 월향이 몰래 숨겨두려다 미처 치우지 못한 핏자국이 묻은 작은 하얀 무명천 조각이 흉측하게 버려져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그 무명천을 집어든 막순 할멈은 천에 배어있는 선홍빛 피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 교활한 짐승 같은 여자가 우리 귀하고 맑은 아가씨를 꼬드겨 대체 무슨 무당의 주술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당장 알아내야만 한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막순 할멈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아가씨 안에서 무슨 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 늙은이는 다 알고 있사오니 제발 문을 열고 제 얼굴을 한 번만 보아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안에서는 오랫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더니 이내 바스락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거칠고 가쁜 숨소리가 들려오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아주 조금 틈을 보이며 열렸지요. 열린 문틈 사이로 엿보인 연화. 아가씨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여 핏기 하나 없는 잿빛 얼굴에 형형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웠던 아가씨의 그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본 막순 할멈은 그만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막순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쇠약해진 아가씨의 차가운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아가씨, 저 근본도 모르는 낯선 하녀를 절대 가까이 두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고 단호하게 첫 경고를 날렸습니다. 늙은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평생을 모신 주인을 지켜내겠다는 강렬하고도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가득 배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지요. 할멈은 아가씨께서 밤마다 흘리시는 그 귀한 피가 저 요망한 것에 배를 불리고 아가씨의 고운 영혼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신단 말씀이옵니까?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 단호하고도 뼈 있는 한마디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던 연화. 아가씨의 흐릿해진 정신을 아주 잠시나마 번쩍 깨우는 날카로운 천둥 소리와도 같았답니다. 하지만 월향의 교묘한 거짓말과 저주받은 초상화에 대한 집착에 이미 깊이 빠져버린 연화 아가씨는 막순 할멈의 진심 어린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거칠게 손을 빼내며 할멈이 무얼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월향이는 나의 이 흉측한 병을 고쳐줄 유일한 은인이니 헛소리 말고 당장 물러가라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지요. 맑고 다정했던 예전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쇳소리가 섞인 메마르고 차가운 음성만이 방안을 울렸으며 아가씨의 눈동자에는 할멈을 향한 까닭 모를 깊은 적대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주술에 완전히 영혼을 잠식당해 충신과 역적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가엾은 아가씨의 모습에 막순 할멈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순 할멈은 포기하지 않고 문틈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아가씨, 저 여우 같은 월향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신 적이 있사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의 자리를 탐내어 고귀한 기운을 훔치고 있는 저 사악한 도둑년의 속내를 제발 꿰뚫어 보시라며 피 끓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호소하고 또 호소했지요. 할멈의 간절한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고 오직 연화 아가씨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깊고 순수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기에 아무리 이성을 잃은 아가씨라 해도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연화 아가씨의 탁한 눈빛 속에 짙은 혼란과 의심의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순 할멈은 결코 놓치지 않고 똑똑히 보았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 저편에서 월향이 장바구니를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막순 할멈은 황급히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월향은 방문 앞에 다가오자마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는 눈꼬리를 날카롭게 치켜뜨며 짐승처럼 주변의 냄새를 맡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기와집 구석구석을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방안을 향해서는 다시 그 징그럽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꾸며내며 아가씨, 제가 왔사옵니다. 혹시 쥐새끼 같은 것들이 허락도 없이 아가씨의 심기를 어지럽히지는 않았사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소름 돋는 두 얼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막순 할멈은 분노로 이가 갈렸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아가씨가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 분루를 삼키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월향은 연화 아가씨의 흔들리는 눈빛을 단번에 알아채고는 재빨리 아가씨의 발밑에 엎드려 거진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교묘한 이간질과 속임수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저 늙고 망령난 막순 할멈이 아가씨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저를 시기하여 몹쓸 험담을 늘어놓은 것이 분명하오니 부디 저의 이 순결한 충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요. 아가씨의 흉터가 났기만을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제 마음을 몰라주신다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며 가슴을 치는 월향의 능수능란한 연기에 연화 아가씨는 결국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월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너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오히려 사정하는 기막힌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안채에서 벌어지는 이 소름 끼치는 암투를 까맣게 모르는 채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고 흉흉한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동네의 촌장을 비롯한 어르신들은 마을의 자랑이었던 기와집에 깃든 불길한 기운이 마을 전체에 화를 불러올까 두려워
며칠 밤을 모여 앉아 대책을 논의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지요. 어떤 이는 훌륭한 무당을 불러 큰 굿이라도 버려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이는 관아에 고하여 저 수상한 하녀 월향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이제 짙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음산하고 불길한 공기로 가득 차버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좀처럼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는 삭막한 나날이 계속되었답니다. 안주인이 없는 기와집 내부의 상황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예전에 그 질서 정연하고 엄격했던 가풍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지고 집안 곳곳에는 묵은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찬방에서는 음식이 썩어나가고 마당의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올라 버려진 폐가처럼 변해갔으며,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일손을 놓은 채 나태해져 갔지요. 오직 월양만이 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호통을 치고 하인들을 부려먹으며 실질적인 안방마님 노릇을 톡톡히 즐기고 있었으니, 그 교만하고 뻔뻔한 행태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월양이 고운 비단 치마를 끌며 마당을 가로지를 때마다 하인들은 침을 뱉으며 욕을 했지만, 그녀가 내뿜는 알 수 없는 서늘하고 매서운 기운에 눌려 겉으로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자정을 알리는 부엉이 소리가 산기댐을 타고 처량하게 울려 퍼지자 연화 아가씨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붉은 피를 짜낼 바늘을 힘겹게 집어 들었습니다. 막순 할멈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아 아주 잠시 손끝이 망설여졌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끔찍한 잿빛 얼굴과 흉터를 보는 순간 그 작은 의심마저 다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아가씨는 바늘로 찌른 상처 위를 또 찔러 검붉은 피를 짜내었고, 그 핏방울이 화폭 위에 안료와 섞이는 순간 방 안에는 다시 한번 역겹고 비릿한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피로 물든 붓이 비단 위를 스칠 때마다 아가씨의 가냘픈 생명력은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림 속 여인의 교활한 미소는 더욱더 선명하고 잔혹하게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초상화는 이제 거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그림 속 여인의 자태는 숨이 태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사악한 요기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살결은 진짜 사람의 그것처럼 따스한 온기를 품은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머릿결은 어둠 속에서도 검은 윤기를 번쩍이며 살아 숨쉬는 요물처럼 보였지요. 반면 붓을 쥐고 있는 연화 아가씨의 육신은 이제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마른 장작처럼 메말라버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어 참으로 비참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월향의 끔찍한 주술은 이제 그 완벽한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고, 아가씨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의 닻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린 듯 보였답니다. 문 밖에서 망을 보던 월향은 화폭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을 느끼며, 드디어 내일이면 이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 완벽하게 내 차지가 될 것이라며 속으로 통쾌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훔쳐낸 연화 아가씨의 은비녀를 자신의 탐스러운 머리에 꽂아보며 거울 속에 비친 완벽하게 변해버린 고운 자태에 스스로 도취하여 소리 죽여 낄낄거리고 웃어댔지요. 더 이상 저 아가씨가 필요 없어지는 내일이 오면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진 진짜를 내쫓고 내가 덕망 높은 가문의 연화 아가씨로 영원히 군림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서운 탐욕과 광기가 서린 월향의 얼굴은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두운 기와집의 밤 공기 속에서 더욱 소름 끼치고 잔혹하게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한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안채의 동정을 살피던 막순 할멈은 집안을 짓누르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그게 달했음을 직감하고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아가씨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겠다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을 모아 조상님들께 제발 우리 불쌍하고 고운 아가씨를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밤새워 엎드려 있었지요. 날이 밝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을 어르신들과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저 요망한 하녀 월향이 숨기고 있는 끔찍한 비밀의 문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비장하게 결심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몸뚱이 하나뿐이지만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기필코 기와집의 평온을 되찾고 아가씨를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막순 할멈의 두 눈동자 속에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기와집의 아침은 폭풍전야처럼 묘하게 고요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그 안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자의 피 말리는 암투가 숨막히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의 방 안에서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붉은 피냄새가 문틈을 타고 스멀스멀 새어나왔고 월향은 안주인의 화려한 옷을 입은 채 마루에 앉아 거만하게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까닭 모를 두려움과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무겁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산새들의 지저김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고 날카롭게 들려오며 다가올 무서운 파국의 시간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는 듯 했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비추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연화 아가씨는 힘겹게 눈을 뜨고 화폭 위에 완성되어 가는 눈부신 초상화를 멍하니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완벽하고 생기 넘치는 자태로 아가씨를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아가씨의 머릿속에 막순 할멈이 눈물로 호소하던 날카로운 경고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지요. 저 그림 속 얼굴이 진정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를 집어삼키려는 하녀 월향의 모습인가 하는 끔찍한 의심이 처음으로 아가씨의 굳건했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향한 깨달음이 벼랑 끝에 선 연화 아가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두드리며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붉은 피로 빚어낸 허상이 오히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사악한 올감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연화 아가씨의 두 손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완벽하게 진짜 아가씨 행세를 하고 있는 월향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며 뼛속까지 시린 절망감을 안겨주었지요. 이제 잃어버린 자신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이 소중한 기와집을 되찾기 위해서는 남은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저 요망한 하녀의 끔찍한 거짓을 온 세상에 낱낱이 밝혀야만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은 안채에서 가엾은 연화 아가씨는 마침내 거짓된 주술의 nem을 빠져나와 진실을 마주할 작고도 비장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방안을 비추자 연화 아가씨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참혹한 몰골과 화폭에 그려진 아름다운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피를 토하듯 짜내어 완성해가는 저 그림 속의 얼굴은 분명 자신의 고운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하녀 월향의 탐욕스럽고 잔혹한 미소가 서늘하게 캔리를 틀고 있었지요. 아가씨는 그제야 자신이 매일 밤 흘린 붉은 피가 흉터를 낳게 하기는커녕 자신의 맑은 영혼과 고귀한 생명력을 통째로 저 요망한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무서운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러웠던 연화 아가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밤 자신이 무언가에 홀린 듯 저질렀던 끔찍한 주술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방바닥에는 피를 담았던 작은 사기 그릇과 끝이 날카롭게 마모된 은바늘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지우기 힘든 비릿하고 퀴퀴한 피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턱 막히게 했지요. 이대로 오늘 밤 자정이 되어 그림의 마지막 점을 찍게 된다면 자신은 영영 이름 모를 흉측한 괴물로 죽어갈 것이며 저 사악한 하녀 월향이 기와집의 안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에 숨이 피칠 듯 했답니다. 같은 시각 굳게 닫힌 안채의 방문 밖에서는 이미 기와집의 안주인 행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교활한 하녀 월향의 낭낭하고 거만한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하인들을 향해 내일은 아가씨께서 오랜 병환을 털고 일어나시는 기쁜 날이니 성대하게 잔치를 열 준비를 당장 시작하거라 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연화 아가씨의 나긋나긋한 말투까지 흉내내며 명령을 내렸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가씨의 화려한 비단옷으로 치장한 월향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연화 아가씨의 고운 자태 그대로였기에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들조차 순간적으로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만큼 섬뜩하고 기괴한 상황이었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아가씨를 모셔왔던 하인들조차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월향의 완벽한 둔갑술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요기마저 품고 있어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기와집을 지켜온 지혜로운 막순 할멈만큼은 저 가증스러운 여우의 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며 부엌 한 구석에서 매섭게 눈을 빛내고 있었지요. 할멈은 저 요망한 것이 감히 하늘 같은 우리 아가씨의 목소리를 훔치고 행세를 하며 온 집안을 능멸하고 있으니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저 더러운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방 안에서 월향이 밖에서 떠드는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연화 아가씨는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분노에 가녀린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틀어쥐었습니다. 비록 몸은 종이장처럼 가벼워지고 기력은 쇠하여 혼자 힘으로는 일어서기조차 벅찬 가여운 처지였지만 내 가문의 명예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 사악한 요물에게 이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지요. 아가씨는 간신히 마른 침을 삼키고는 문틈을 향해 엎드려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 할멈 막순 할멈 밖을 지키고 있다면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게 하고 다급하고도 애처로운 목소리로 평생의 은인인 막순 할멈을 애타게 불렀답니다. 안채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막순 할멈의 귀에 모기 소리만큼이나 가네프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진짜 연화 아가씨의 애타는 부름이 기적처럼 들려왔습니다. 할멈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월향이 찬방으로 잠시 거만을 떨며 내려간 틈을 타서 날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산마루로 올라가 굳게 닫힌 아가씨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지요. 방 안으로 들어선 할멈의 코끝에 가장 먼저 훅 끼쳐온 것은 짙고 역겨운 피 냄새였으며 이내 촛불 아래 앙상하게 마른 채 쓰러져 있는 아가씨의 참혹한 몰골을 마주하고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슬픔의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막순 할멈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떨리는 두 손으로 뼈만 남은 연화 아가씨의 창백한 몸을 와락 끌어안고는 아가씨 어찌하여 이리 끔찍한 꼴이 되셨사옵니까?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할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며
내가 어리석어 헛된 요술에 눈이 멀어 내 진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이 내 죄업이라고 깊이 자책하며 뼈저리게 지난 날에 잘못을 뉘우쳤지요. 두 사람의 서러운 눈물이 방바닥을 적시는 동안 그들의 등 뒤에서는 피로 그려진 초상화 속 월향을 닮은 여인이 마치 두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섬뜩하게 살아 숨쉬며 붉은 생기를 요염하게 내뿜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막순 할멈은 옷소매로 늙은 눈가의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고는 아가씨의 차가운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아가씨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오니 부디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시옵소서 하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멈은 저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사스러운 기운을 단번에 알아채고는 저것이 아가씨의 맑은 혼을 빨아먹는 끔찍한 물건이니 오늘 밤 저 요물스러운 하녀가 마지막 흉계를 꾸미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만 한다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든든하고 흔들림 없는 막순 할멈의 다짐을 들은 연화 아가씨의 꺼져가던 눈동자에도 다시금 흐릿하지만 강인한 한 생존의 불꽃이 애처롭게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복수를 위한 은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연화 아가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월양이 밖에서 주술을 외울 것이고 내가 이 그림에 내 남은 피로 마지막 점을 찍으면 내 얼굴과 자리는 영원히 저 아이의 것이 되고 만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월향은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살리는 은밀한 비방이라 속였지만 이제야 그것이 나를 죽이고 기와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덫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끔찍한 저주를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애원했지요. 막순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 요망한 하녀의 실체를 마을 어르신들과 집안 사람들 모두가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저들이 우리를 완전히 안심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니 아가씨께서는 오늘 밤 자정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방 안에 조용히 웅크리고 계시라며 막순 할멈은 치밀한 계획의 첫 단계를 차분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날이 어두워지기 무섭게 믿을 만한 집안의 옛 하인들을 몰래 규합하여 안채의 퇴로를 차단하고 마을 촌장 어르신을 비롯한 유지들을 핑계를 대어 밤중에 기와집 마당으로 조심스럽게 모시겠다고 굳은 표정으로 약속했지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 피로 그린 요사스러운 그림을 꺼내어 불태우고 월향의 거짓 가면을 찢어버린다면 그녀의 끔찍한 주술도 영원히 깨어질 것이라며 할멈은 아가씨의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답니다. 막순 할멈의 계획을 들은 연화 아가씨는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끔찍한 증거물들을 하나둘씩 긁어 모으기 시작했고 할멈은 가져온 보자기에 피 묻은 바늘과 사기 그릇을 재빨리 싸서 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저주받은 초상화는 비단보에 단단히 싸서 병풍 뒤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감춰두고 그 자리에는 비슷한 크기의 맹탕 비단을 올려놓아 월향의 의심을 교묘하게 피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지요. 이렇게 방 안의 수상한 흔적들을 모두 지워내자 무겁게 짓누르던 비릿한 피 냄새도 조금 가시는 듯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굳은 결의를 다진 뒤 할멈은 인기척을 피해 서둘러 부엌으로 몰래 빠져나갔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월향은 부엌과 찬방을 거들먹거리며 오가며 집안 하인들에게 잔치 음식 장만에 쓰일 귀한 식자재들을 산더미처럼 내어오라 호통을 치며 자신의 세상이 도래했음을 오만하게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가씨의 고운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며 내일이면 내 얼굴에 몹쓸 흉터가 기적처럼 사라지고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니
이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며 가증스러운 거짓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잔치 소식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매서운 월향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한 채 꾸벅꾸벅 절을 하며 장작을 패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느라 한낮의 기와집은 부산스러운 소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월향이 내일 잔치를 연다는 소문은 떡을 맞추러 간 하인의 입을 통해 마을 장터로 발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내 마을 촌장과 유지 어르신들의 귓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온 동네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토록 흉측한 병에 걸려 두문불출하던 기와집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의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딘가 석연치 않은 묘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평소 기와집과 돈독한 정을 나누던 촌장 어르신은 아무래도 내일 잔치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라도 먼저 찾아가 아가씨의 안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도리라며 마을 어른들과 뜻을 함께 모았답니다. 촌장 어르신의 이러한 결정은 막순 할멈이 미리 예측하고 유도했던 치밀한 계획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천운이었으니 진실을 밝힐 무대가 스스로 앞당겨져 굳건하게 마련되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마을 어르신들이 저녁 나절에 기와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집안에서 오랫동안 아가씨의 은혜를 입고 충성을 다해온 늙은 하인 두어 명을 몰래 창고 뒤로 불러 모았지요. 할멈은 그들에게 오늘 밤 저 요망한 하녀 월향이 우리 아가씨의 신분을 훔치려는 끔찍한 음모가 밝혀질 터이니 어르신들이 오시면 곧바로 안채 마당으로 조용히 모시고 뒷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라고 은밀하고도 엄중하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안채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연호 아가씨는 비록 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 덕분에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단정히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창백한 입술을 굳게 깨물며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 무너진다면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이 훌륭한 기와집과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얼굴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요망한 하녀의 끔찍한 덫에 걸렸던 아픈 증거이자 그것을 극복해낼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훈장처럼 느껴지며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었답니다. 해 질녘이 되자 마당에는 길고 붉은 노을이 드리워졌고 드디어 자신의 원대한 계획이 완성되는 마지막 밤을 맞이한 월향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정성스럽게 달인 탕약을 들고 안채로 사뿐사뿐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방문 밖에서 참으로 가증스럽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가씨, 저 월향이옵니다. 드디어 오늘 밤 자정이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아가씨의 눈부신 얼굴을 되찾게 될 것이오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하고 알랑거렸지요.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을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연호 아가씨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내며 짐짓 예전처럼 기력이 쇠한 척 앓는 소리를 내고는 고맙구나. 내 자정까지는 아무도 들이지 않고 기도를 올리마하고 속여 넘겼답니다. 연호 아가씨의 나약하고 힘없는 대답을 들은 월향은 방문 밖에서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를 머금은 채 소리 없이 낄낄거리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 어리석고 나약한 아가씨는 자신이 오늘 밤 내 손에 영원히 지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다며 통쾌해하는 월향의 오만한 웃음은 저녁 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흩어졌지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저 방에 들어가 말라 비틀어진 육신을 내동댕이 치고 자신이 진짜 아가씨가 되어 평생토록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달콤한 망상에 사로잡힌 월향은 콧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듯 자신의 방으로 여유롭게 돌아갔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밤하늘에 서늘한 조각달이 떠오르자 촌장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유지들이 약속이나 한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와집의 크고 육중한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찾아왔습니다. 미리 문가에서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막순 할멈과 충직한 늙은 하인들은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어 조용히 해달라는 눈빛을 보내고는 그들을 은밀하게 앉혀 마당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안내했지요. 영문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기와집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몹시 음산하고 삼엄한 것에 덜컥 겁이 나면서도 막순 할멈의 비장한 표정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키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기와집 안의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고요하고 적막한 어둠 속에서 오직 심장을 두드리는 긴장감만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로 밤 공기를 무겁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방 안에서 병풍 뒤에 숨겨둔 저주받은 초상화를 단단히 부여잡고 흔들리는 촛불을 응시하며 조상님 부디 오늘 밤 저 요망한 것에 끔찍한 죄악을 만천하에 밝히고 제 이름을 되찾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지요. 마당 구석의 숨은 마을 어르신들과 막순 할멈 역시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진 조각달에 그림자를 바라보며 곧 벌어질 끔찍하고도 놀라운 진실의 순간을 위해 두 손을 꽉 쥐고 숨죽여 기다리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시간이었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마침내 월향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정을 알리는 소쩍새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뒷산에서부터 스산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거처에서 아가씨의 가장 화려하고 고운 비단, 당의로 갈아입고 분단장을 마친 월향은 마치 자신이 진짜 선녀라도 된 양, 우아한 걸음걸이를 뽐내며 요염한 미소를 입가에 띤 채 천천히 안채를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손에는 의식을 마무리할 붉은 띠가 들려 있었고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는 얼굴은 분명 연화 아가씨의 고운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뿜는 기운만큼은 온갖 탐욕과 사악함으로 똘똘 뭉친 무서운 야차의 그것과 완벽하게 똑같았답니다. 마당 구석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던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은 달빛 아래 안채로 걸어 들어오는 월향의 모습을 보고는 그녀가 진짜 연화 아가씨인 줄만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순 할멈이 다급하게 어르신들의 옷자락을 꽉 부여잡으며 쉿저건 우리 아가씨가 아니라 아가씨의 고운 얼굴을 훔친 무서운 요물이오니 제발 끝까지 지켜보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하며 그들을 극구 만류했지요. 그 무시무시한 할멈의 말에 어르신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끼며 다시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월향의 표독스러운 눈빛을 제대로 목격하고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답니다. 안채의 방문 앞에 당도한 월향은 주위를 한번 매섭게 둘러보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고요한 기와집의 풍경에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이 넓고 부유한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싹 거두고 본래의 거칠고 차가운 음성으로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아가씨 자정이 넘어싸우니 어서 마지막 피를 내어 화폭을 완성하시지요. 이제 당신의 역할은 모두 끝이 났사옵니다. 하고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소리쳤지요. 굳게 닫힌 방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촛불만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창호지에 스산한 그림자를 만들어낼 뿐. 안채의 팽팽한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에 화약꽃처럼 극에 달하여 모두의 숨통을 무섭게 조여오고 있었답니다. 월향은 방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자 다 죽어가는 줄 알고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 그 말라 비틀어진 목숨을 끊어주고 온전한 내 세상을 맞이하겠다며 거칠게 문고리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하는 소리와 함께 안채의 방문이 거칠게 안에서부터 열어 젖혀졌고 촛불의 희미한 빛을 등진 채 뼈만 남은 앙상한 몸에 피 묻은 소복을 입은 진짜 연화 아가씨가 유령처럼 그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비록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고 붉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인한 기백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월향을 향해 쏘아보는 그 서늘한 시선은 마치 하늘의 심판을 내리려는 굳건한 여장부의 모습처럼 빛나고 있었답니다. 자신이 알던 나약하고 죽어가던 아가씨가 아니라 분노로 타오르는 연화 아가씨의 기세에 흠칫 놀란 월향은 순간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월향은 내깐년이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미 내 얼굴은 너와 똑같고 집안 하인들은 모두 내 말에 복종하니 넌 그저 미치광이로 몰려 쫓겨날 신세일 뿐이다 하고 표독스럽게 이빨을 드러내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하지만 연화 아가씨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품 안에 감춰두었던 비단볼을 꺼내어 바닥에 힘껏 내던지며 내년의 그 더럽고 사악한 거짓은 오늘 밤 이곳에서 영원히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하고 하늘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당당하게 맞섰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비단보가 스르륵 풀리면서 그 안에서 끔찍한 요기를 내뿜고 있던 피로 그린 저주받은 초상화가 마침내 서늘한 달빛 아래 그 흉악하고 기괴한 자태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어르신들과 하인들은 월향의 진짜 정체와 그 잔혹무도한 주술의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지요. 이제 모든 진실을 가리고 있던 무겁고 더러운 거짓의 장막이 완전히 걷히고 사악한 아녀 월향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단죄가 시작될 폭풍의 순간이 기와진 마당 한가운데로 매섭게 몰아치며 숨막히는 밤의 고요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비단보가 스르륵 풀리며 피로 그린 초상화가 달빛 아래 흉악한 자태를 드러내자 마당 구석에 숨어있던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호통을 치며 다가오는 사람들의 기세에 월향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재빨리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바꾸며 저 미친 하녀가 내 얼굴을 훔치려 요술을 부린 것이니 당장 전연을 포박하라고 뻔뻔하게 소리쳤지요. 하지만 그 억지스러운 외침은 이미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허공을 맴돌다 허망하게 흩어질 뿐 누구도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촌장 어르신은 지팡이로 땅을 힘껏 내리치며 내 인연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감히 우리 마을의 맑고 고운 아가씨를 핍박하고 신분을 훔치려 한 그 끔찍한 죄악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찌 혀를 놀리느냐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마을 유지들 역시 저 요망한 하녀가 귀한 비단옷을 훔쳐 입고 밤마다 무슨 해괴한 짓을 벌였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당장 관아에 끌고 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거들며 기와진 마당을 매섭게 울렸지요. 그들의 호통에 기가 눌린 월향은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연화 아가씨라고 억지를 부리며 악을 썼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답니다. 막순 할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 어르신들 앞으로 나서며 참으로 면목이 없사옵니다. 늙고 우둔한 제가 저 사악한 여우의 꼬리를 진작에 잘라내지 못하여 우리 불쌍한 아가씨가 이토록 끔찍한 고초를 겪게 만들었으니 제 죄가 크옵니다. 하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할멈은 저 그림은 아가씨의 고운 피를 짜내어 만든 저주받은 물건이며 저 요물이 아가씨의 맑은 혼을 훔쳐먹고 아름다워진 것이니 제발 저 그림을 없애고 진실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며 애끓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지요. 할멈의 충직한 눈물과 처절한 호소를 들은 어르신들은 갑자멸을 차며 가엾은 아가씨의 망가진 몰골을 바라보며 깊은 동정과 함께 월향을 향한 분노를 더욱 불태웠답니다. 연화 아가씨는 비록 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지만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당당한 자세로 서서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자신의 끔찍했던 실수를 담담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흉터에 눈이 멀어 가문의 채통을 잊고 요망한 주술에 속아 넘어간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오나 저 사악한 자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만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했사옵니다. 하며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렸지요. 그녀의 뼈만 남은 가녀린 손목에 선명하게 새겨진 수많은 바늘 자국들을 본 사람들은 그 참혹한 고통의 흔적에 그만 숙연해지며 분노의 화살을 온전히 월향에게로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월향은 사람들의 매서운 시선과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의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손에 들고 있던 붉은 띠를 휘두르며 다가오지 마라.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다. 저 그림은 내 얼굴을 그린 것이니 손대면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억지스러운 발악은 오히려 자신이 꾸민 사악한 짓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곁에 있던 건장한 하인들에게 당장 저 요물을 포박하라고 매섭게 지시를 내렸지요.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월향의 팔다리를 굵은 밧줄로 꽁꽁 묶어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리자 그제야 기와 집을 짓누르던 요사스러운 기운이 조금씩 거치는 듯했답니다. 완전히 제압당한 월향은 헝클어진 머리를 산발한 채 악독한 눈빛을 번뜩이며 연화를 향해 네가 감히 내 비방을 망쳤으니 너는 평생 그 흉측한 괴물의 얼굴로 끔찍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며 소름 끼치는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하지만 연화 아가씨는 더 이상 그녀의 사악한 말에 흔들리지 않고 무명천에 묻은 핏자국과 흉터를 만지며 내 영혼이 맑고 떳떳하다면 이깟 껍데기의 흉터가 대수이겠느냐. 참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내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의연하게 대답했지요. 그 맑고 기품 있는 아가씨의 한마디는 달빛 아래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제야 사람들은 겉모습은 변했어도 아가씨의 내면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촌장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가씨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오이다. 저런 요망한 껍데기에 속아 우리 마을의 보배를 잃을 뻔하였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하며 곧바로 하인들에게 횃불을 가져와 저 불길한 초상화를 당장 불태워버리라고 추상같이 명했습니다. 타오르는 횃불이 기괴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림 속 월향의 얼굴 위로 무자비하게 던져지자 붉은 안료에 섞여 있던 연화 아가씨의 피가 끓어오르며 마치 살아있는 요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며 아름다웠던 그림이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흉측하게 재로 변해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나쁜 기운이 모두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초상화가 불길에 휩싸여 형체를 잃어가는 바로 그 순간, 마당에 꿇어앉아 있던 월향의 몸에서도 참으로 믿기 힘든 끔찍하고 기괴한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하여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림이 타들어갈수록 월향의 희고 고왔던 피부는 마른 버짐이 핀 것처럼 거칠고 검게 변해갔고, 탐스럽던 머릿결은 한 줌의 재처럼 푸석해져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본래의 흉측하고 표독스러운 몰골로 완벽하게 되돌아가 버렸지요. 훔친 아름다움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월향은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은 그 요망한 자태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통쾌함과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움을 느꼈답니다. 반면 저주받은 초상화가 완전히 한 줌의 재로 변하여 차가운 밤바람에 흩어지자 그토록 파리하고 쇠약했던 연화 아가씨의 몸에는 신기하게도 따스한 온기가 다시 천천히 돌기 시작하며 잿빛이었던 뺨에 아주 희미한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가씨를 옥죄고 있던 사악한 주술의 굴레가 마침내 끊어지면서 그녀의 맑고 고귀한 기운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막순 할멈은 하늘이 도우셨다며 바닥에 엎드려 조상님들께 뜨거운 감사에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비록 얼굴의 붉은 흉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흉측했던 기운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눈빛의 맑은 총기가 되돌아온 아가씨의 모습은 이전의 마을을 밝히던 그 다정하고 아름다웠던 연화 아가씨의 모습 그대로였답니다.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저주가 풀리자 촌장 어르신은 마을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본래의 흉측한 몰골로 돌아가 버린 채 미친 듯이 웃고 우는 월향을 당장 끌어내어 마을 밖 멀리 쫓아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년의 죄는 관아에 고발하여 참수를 당해도 모자랄 것이나 우리 맑은 아가씨께서 피를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 목숨만은 살려줄 터이니 다시는 이 근방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중하고도 무서운 경고가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결국 자신이 파놓은 탐욕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모든 것을 잃은 월향은 하인들에게 질초를 당하며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 너머로 짐승처럼 쫓겨났고, 두 번 다시 산골 마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답니다. 끔찍했던 소란이 마침내 끝나고 마당에 평온이 찾아오자 촌장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유지들은 연화 아가씨 앞에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저희가 무지하여 아가씨의 깊은 고통을 일찍 헤아리지 못하고 망측한 소문만 믿었으니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황급히 어르신들을 만류하며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여 생긴 일인데 어르신들께서 이 늦은 밤에 친히 발걸음을 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셨으니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며 오히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그렇게 오해와 의심으로 얼룩졌던 마을 사람들과 기와집의 관계는 따뜻한 사과와 용서 속에서 예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묶이며 잃어버렸던 끈끈한 정을 다시금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촌장 어르신이 자 이제 험한 일은 모두 지나갔으니 어서 들어가 지친 몸을 뉘시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며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갈 채비를 하자 마당에는 훈훈한 안도감이 부드럽게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문을 나서며 웅성거리던 소리도 점차 멀어지고 밤하늘에 떠있던 조각달만이 고요하게 기와집의 지붕을 비추자 마침내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찾아온 깊고 고즈넉한 평화가 마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지요. 그제야 긴장이 풀린 연화 아가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으나 곁에서 끝까지 그녀를 지켜주었던 막순 할멈이 얼른 다가가 아가씨의 어깨를 든든하게 부축하며 따스한 미소로 위로를 건네주었답니다.
막순 할멈은 눈물 자국이 남은 주름진 얼굴을 활짝 펴며 아가씨, 이제 다 끝났사옵니다. 그 끔찍한 요물이 사라졌으니 우리 집안에도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옵니다. 하며 쇠약해진 아가씨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할멈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한 번 더 쏟아내며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저승의 구천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며 평생을 바쳐 자신을 지켜준 늙은 하녀의 크나큰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지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오랫동안 무건의 위로를 나누었고 그 모습은 기와집을 짓누르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참으로 뭉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답니다. 날이 밝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기와집의 하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스로 마당으로 나와 어지럽혀진 주변을 말끔하게 치우고 횃불이 탄 자리에 깨끗한 물을 뿌리며 집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월향의 매서운 호통과 음산한 기운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하인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아가씨가 무사히 진짜 자리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가슴 깊이 기뻐하고 있었지요. 비질 소리가 경쾌하게 마당을 울리고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찾는 활기찬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자 크고 넓은 기와집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본래의 따뜻하고 웅장한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었답니다. 찬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던 참모들은 지난밤의 끔찍한 소란으로 놀란 아가씨와 막순 할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향긋하고 달콤한 꿀물과 부드러운 잣죽을 정성스럽게 끓여 안채로 조심스럽게 내어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다과상을 마주한 연화 아가씨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구수한 음식 냄새에 굳어있던 속이 스르륵 풀리는 것을 따뜻한 죽을 한 입 천천히 삼키며 생기를 회복해 나갔지요. 달콤한 꿀물이 메마른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다정한 온기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그 끔찍했던 악몽에서 완벽하게 깨어났음을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막순 할멈도 아가씨 곁에 앉아 잣죽을 한 그릇 비우고는 껄껄 웃으며 아가씨 이 늙은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수상한 잡것들이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제 푹 안심하시옵소서 하고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그 넉넉하고 정겨운 목소리의 연화 아가씨는 비로소 입가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내 마음이 맑아졌으니 어떤 시련이 와도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 하고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 안을 밝히는 촛불은 이제 더 이상 음산하게 흔들리지 않고 따뜻하고 온화한 빛을 뿜어내며 기와집의 평온한 새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있어 지난밤에 참혹했던 사건이 씻은 듯이 잊혀져 갔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기와집의 안채는 참으로 오랜만에 평온하고 아늑한 공기로 가득 채워졌고 연화 아가씨는 부드러운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로 그림을 그려 억지로 아름다움을 훔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을 뻔했다는 깨달음은 그녀의 영혼을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으며 이제는 얼굴의 흉터마저도 자신의 일부러 담담히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지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맑음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배운 아가씨의 눈동자는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깊은 지혜의 빛을 은은하게 머금고 있었답니다. 마당 한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의 나뭇잎들이 새벽바람에 사각사각 스치는 소리가 마치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정하게 위로를 건네는 듯하여 아가씨의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달콤하고 편안하게 들려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하인들이 어젯밤의 놀라운 사건을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대단하시냐며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와 연호 아가씨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훌륭한 자장가가 되어주었지요. 모든 거짓과 탐욕이 씻겨내려가니 맑고 깨끗한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연호 아가씨는 서서히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닫고 참으로 오랜만에 두려움 없는 깊고 편안한 단잠에 세계로 부드럽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기와집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었던 막순 할멈은 아가씨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을 문 밖에서 조용히 확인하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할멈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상님들께서 우리 착하고 가엾은 아가씨를 보살펴 주시어 이 위기를 무사히 넘겼으니 내일은 제가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100번 1000번 감사의 절을 올리겠나이다 하고 진심을 다해 중얼거렸지요.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워진 막순. 할멈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의 거처를 향해 사뿐사뿐 가볍게 이어지며 고요한 안채에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답니다. 먼 동이 터오며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아침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평화로운 산골 마을은 지난밤에 소름 끼치는 악몽을 모두 털어버리고 다시 생기 넘치고 활기찬 일상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지게를 지고 밭으로 나갈 채비를 하였고 아낙네들은 냇가에 모여 앉아 어젯밤 기와집에서 벌어진 그 놀랍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나누며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느라 아침부터 마을 전체가 왁자지껄하고 정겨운 활기로 가득 찼지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호 아가씨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그 아름다운 기와집이 예전처럼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따뜻한 곳으로 영원히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힘찬 하루의 첫발을 경쾌하게 내딛고 있었답니다. 이제 저주받은 초상화와 사악한 하녀, 월향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욕망의 눈이 멀면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교훈적인 옛이야기처럼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며 전해지게 될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의 화려함을 탐하기보다는 마음의 밭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이치임을 서로에게 다짐하며 연호 아가씨의 굳건한 용기와 막순 할멈의 지혜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또 칭찬했지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믿음이 모여 기와집을 둘러싼 공기는 더욱 맑고 향기롭게 변해갔으며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은 햇살 아래서 더욱 평화롭고 고즈넉하게 반짝이며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집의 앞마당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울 무렵 안채에서 푹 자고 일어난 연화 아가씨의 얼굴에는 간밤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비록 흉터는 남았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아가씨는 방문을 활짝 열고 괭마루로 나와 맑고 서늘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지난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마당 한가운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참으로 개운하고 평온한 마음뿐이었지요. 오히려 시련을 이겨내고 되찾은 이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눈부시고 값진 것인지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는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굳세게 살아가리라 맑은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답니다. 평온함을 되찾은 큰 기와집에서는 다시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몽글몽글 피어올랐고 하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며 예전의 그 따뜻하고 넉넉했던 일상의 평화를
완벽하게 회복해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마루에 앉아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막순 할멈과 충직한 하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애정어린 눈길로 눈에 담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흠결 없는 외모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지요. 그렇게 산골 마을의 어둡고 무서웠던 밤은 완전히 지나가고 맑은 바람이 기와집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부드럽게 흔들며 딸랑딸랑 맑은 소리를 내어 새로운 희망찬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알리고 있었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연화 아가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인들을 부르며 오늘 점심은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잔치, 음식 못지않게 고기와 떡을 넉넉히 장만하여 그동안 고생한 마음들을 위로하라고 다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가씨의 넉넉한 인심에 하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부엌으로 달려갔고 기와집 앞마당은 오랜만에 활기차고 행복한 잔칫집 분위기로 가득 차오르며 어젯밤에 음산했던 흔적들을 깨끗하게 지워내고 사람 사는 정겨운 냄새로 따뜻하게 채워졌지요. 흉터를 가리기 위해 비단 천으로 얼굴을 덮어쓰고 숨어 지내던 가엾은 아가씨는 이제 없고 당당하고 자애로운 본래의 연화 아가씨만이 남아 맑은 웃음으로 뜰을 거닐며 모두에게 따뜻한 평안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답니다. 막순 할멈은 우물가에 서서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 하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우리 아가씨가 그 무서운 불길을 뚫고 훌륭하게 자라나셨으니 앞으로 이 기와집은 대대로 평안하고 복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밤 피바람이 불던 그 참혹했던 마당은 이제 사람들의 정다운 웃음과 따뜻한 햇살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산골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이 큰 기와집은 영원히 존경받는 덕막 높은 가문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지요.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기와집의 지붕을 타고 넘어와 연화 아가씨의 치맛자락을 살포시 흔들었고 그렇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하고 넉넉한 평화가 아가씨의 맑은 마음속에 영원한 빛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요망한 하녀 월향이 끔찍한 비명과 함께 산골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저주받은 초상화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그날 이후 기와집에는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변화가 매일같이 따뜻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아가씨의 고운 얼굴을 흉측하게 덮고 있던 붉은 흉터는 사악한 주술의 근원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자 마치 봄눈이 녹아내리듯 하루가 다르게 옅어지며 본래의 맑은 피부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피를 짜내며 잃어버렸던 맑고 고귀한 생명력이 다시금 아가씨의 가녀린 몸속으로 따스하게 차오르면서 잿빛이었던 두 뺨에는 다시 사랑스러운 복숭아빛 홍조가 곱게 피어나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답니다. 아가씨를 싸매고 있던 무서운 집착과 마음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자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우러나오는 진짜 아름다움이 연화 아가씨의 온몸을 부드럽고 환하게 감싸기 시작하여 눈부신 빛을 발했습니다. 더 이상 흉터를 가리기 위해 답답한 하얀 비단으로 얼굴을 덮었을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방 안에 웅크려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시간도 영원히 끝이 났지요. 거울 앞에 선 연화 아가씨는 이제 흉터가 남기고 간 아주 희미한 자국마저도 자신이 겪어낸 큰 시련과 깨달음의 증표라 여기며 빙글의 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단단하고 성숙한 여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답니다. 아가씨의 건강과 웃음이 완벽하게 돌아오자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크고 웅장한 기와집 역시 예전의 그 평화롭고 따뜻했던 생기를 되찾아 햇살이 마당 구석구석을 아늑하게 비추며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도 처마 밑을 맴돌며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그 음산하고 축축했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지저귀는 산새들의 경쾌한 노랫소리가 맑은 공기를 가르며 기와집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도 마치 집안의 겹경사를 축하라도 하듯 푸른 잎사귀를 바람에 살랑거리며 기분 좋은 사각거림으로 화답하여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기와집 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표정에도 오랜만에 드리워져 있던 무거운 수심이 말끔히 걷히고 대신 활기차고 정겨운 웃음꽃이 만발하여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각자의 일에 매진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교활한 하녀, 월양의 억지스러운 호통과 채찍질 같은 매서운 눈초리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지난날의 서러움을 훌훌 털어버린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들을 아껴주는 연화 아가씨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해 일했지요. 부엌에서는 쉴 새 없이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몽글몽글 피어올랐고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의 정겨운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아 큰 기와집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하고 따뜻하게 채워졌답니다. 연화 아가씨는 자신을 그 깊고 무서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준 평생의 은인이자 지혜로운 어른인 막순 할멈을 이제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친할머니처럼 극진히 모시며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멈이 거처하는 방에는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화솜, 이불을 넉넉히 넣어드리고 식사 때마다 아가씨가 직접 부엌으로 내려가 귀한 찬을 챙겨 올리며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는 갸륵한 정성을 보였지요. 막순 할멈은 그런 아가씨의 다정한 손길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우리 고운 아가씨가 이토록 훌륭하게 장성하시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셨으니 늙은이는 이제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하며 활짝 웃어 보였답니다. 산골 마을을 흉흉하게 떠돌던 기와집과 아가씨에 대한 온갖 무섭고 괴상한 소문들도 촌장 어르신과 마을 유지들의 증언 덕분에 봄바람에 눈 녹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마을은 다시 고요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사악한 주술에 맞서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연화 아가씨의 지혜와 강인함이 새로운 미담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마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기와집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동네 아낙들은 냇가에서 빨래를 방망이질하며 겉모습에 속아 참된 보배를 잃을 뻔했으니 우리도 앞으로는 사람의 맑은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의 마음을 다잡곤 했답니다. 아가씨의 하루는 예전처럼 이른 아침 맑은 산새 소리와 함께 부지런히 시작되어 집안 어른들께 공손히 문안을 올리고 마당을 거닐며 피어나는 꽃들을 애정 어린 눈길로 보살피는 다정한 일상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폭풍우를 견뎌낸 굳건한 나무처럼 한층 더 깊고 단단해진 내면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숭고한 기품이 흘러넘치고 있었지요. 우물가에 앉아 하얀 비단천을 널어 말릴 때면 흉터를 숨기려 안달했던 과거의 나약한 자신을 떠올리며 빙글에 미소 짓는 아가씨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골 마을에 맑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찾아오자 기와집의 앞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박하지만 다채로운 색깔로 만발하여 참으로 싱그럽고도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에는 조각구름이 한가롭게 흘러가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부드러운 바람의 손길을 받아 딸랑딸랑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기와집에 깃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부드럽게 노래하고 있었지요. 연화 아가씨는 마루에 기대어 앉아
그 아름다운 가을날의 정취를 한껏 들이마시며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상처가 이토록 아름다운 평온으로 보답받게 된 것에 대해 벅차오르는 감사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고요한 날, 연호 아가씨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라준 막순 할멈과 집안의 모든 하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주 특별하고도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양반가의 채통을 따져 하인들과 겸상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나 아가씨는 거칠애보다는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들의 맑은 진심과 의리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찬방으로 직접 내려가 찬모들에게 오늘 저녁은 우리 집안 식구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배불리 먹고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잔치상을 넉넉하게 차려달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부탁했답니다.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한 찬모들과 하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이 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모여들어 산의 진미를 뚝딱뚝딱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며 기분 좋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윤기를 자르르 흘리며 구수하게 익어가고 커다란 냄비에서는 고기를 듬뿍 넣은 진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온 마당에 침이 꼴깍 넘어가는 기막히게 맛있는 냄새를 한가득 풍겨대었지요. 늙은 하인들은 장작을 패면서도 허리 아픈 줄을 몰랐고 젊은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채소를 씻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니 기와집의 오후는 그야말로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완벽하게 행복한 축제의 시간으로 훈훈하게 무르익어 갔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저물어가며 하늘을 붉은 노을로 따스하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널찍한 안채 마당에는 하인들이 정성껏 차려낸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운 저녁상이 커다란 평상 위에 둥글게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다채로운 반찬들과 따뜻한 국, 그리고 정성스레 빚은 고운 색깔의 떡들이 상위를 가득 채우자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입가에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참으로 풍요로운 광경이었지요. 연호 아가씨는 가장 크고 푹신한 방석을 마루 중앙에 마련하여 막순 할멈의 주름진 손을 직접 이끌어 가장 상석에 정중하게 모시고는 곁에 서 있던 집안 하인들에게도 모두 편히 자리에 앉으라고 다정하게 권했답니다. 머뭇거리던 하인들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평상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자 연호 아가씨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모두에게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어리석은 요술에 눈이 멀어 집안을 큰 위기에 빠뜨렸을 때에도 끝까지 나를 저버리지 않고 이 늙고 큰 기와집을 굳건히 지켜준 너희들의 은혜는 내 평생토록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 진심 어린 고백과 겸손한 아가씨의 태도에 하인들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모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져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고 마당에는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깊고 따뜻한 정이 달빛처럼 부드럽게 흘러넘쳤답니다. 연호 아가씨가 먼저 막순 할멈의 그릇에 따뜻한 고깃국을 덜어 올리며 부디 맛있게 드시옵소서 하고 권하자 그제야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은 평소에는 감히 맛보기도 힘든 귀한 음식들을 배불리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억눌려왔던 긴장과 두려움을 모두 씻어내듯 편안하고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마당에는 쉴 새 없이 정겨운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음식의 맛도 일품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시련을 딛고 되찾은 이 일상의 평화라는 귀한 양념이 더해져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훌륭하고 가슴, 벅찬 감동의 맛으로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가는 동안 밤하늘에는 어느새 어둠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산골 마을을 고요하게 감싸 안았고 총총이 박힌 수많은 별빛들이 은하수를 이루며 기와집의 둥근 지붕 위로 영롱하고 눈부신 빛을 흩뿌려 주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밝히기 위해 켜둔 은은한 청사초롱의 불빛은 사람들의 붉게 상기된 행복한 얼굴 위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이 따스하고 고즈넉한 밤의 정취를 한층 더 아늑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지요. 산김에서 불어오는 선선하고 맑은 밤바람은 식사를 마친 사람들의 뺨을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가며 배부른 포만감과 함께 밀려오는 기분 좋은 나른함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부드럽게 실어 나르고 있었답니다. 막순 할멈은 배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고는 아가씨 평생을 이 집안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지만 오늘처럼 밥맛이 달고 마음이 편안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사오니 이 모두가 아가씨의 넉넉한 덕분이옵니다 하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맞장구를 치며 우리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앞으로 이 기와집에는 영원히 나쁜 잡기 하나 얼씬하지 못하고 복만 넝쿨째 굴러들어올 것이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고 쏟아내었지요. 연화 아가씨는 그들의 순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벅찬 행복감을 느끼며 이 소중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굳세고 맑은 안주인이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잔치상 주변으로 밤벌레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어 찌르르 찌르르 정겨운 가을밤의 합창을 시작하자 마당의 분위기는 한결 더 차분하고 고요해지며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토닥여주는 훌륭한 자장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나이 어린 하인들은 꾸벅꾸벅 기분 좋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 고개를 숙였고 늙은 하인들 역시 마루에 편안히 기대 앉아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요. 지난날 밤마다 요망한 하녀 월향의 등살에 밀려 피비린내에 나는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은 이제 아득한 전설처럼 멀어지고 오직 달콤하고 포근한 평화만이 이 웅장한 기와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연화 아가씨는 꾸벅꾸벅 조는 막순 할멈의 어깨 위로 자신의 방에서 챙겨온 푹신하고 따뜻한 비단 겉옷을 살포시 덮어주며 밤바람에 늙은 은인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알뜰하게 보살폈습니다. 할멈은 잠결에도 아가씨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고는 입가에 평온한 미소를 띠며 스르륵 깊고 단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가씨의 두 눈동자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한 안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피로 그린 거짓된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체온을 나누며 기대어 쉴 수 있는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과 마음의 연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가씨는 이제 온전히 깨닫고 있었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허공에서 기와집의 앞마당을 대나처럼 환하고 부드럽게 비추며 세상을 참으로 고요하고 신비로운 은빛, 세계로 넉넉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에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낮고 차분한 울음소리가 밤의 고요를 조용히 일깨우며 산골 마을을 굽어 살피는 가운데 크고 단단한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어머니의 품처럼 지친 사람들의 고단한 육신을 포근하게 품어 안아주었지요. 모든 거짓과 탐욕이 씻겨 내려가니 맑고 깨끗한 밤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연화 아가씨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없이 오직 현재의 평온함에 온전히 감사하며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마당을 밝히던 청사초롱의 불빛들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스르르 꺼지기 시작했고, 이제 기와집을 채우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부드러운 달빛과 사람들의 고르고 편안한 숨소리, 그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잠이 든 하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근심도 엿보이지 않는 무장해제된 평온함만이 가득했고, 그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연화 아가씨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깊고 잔잔한 호수 같은 완전한 평화가 자리 잡았지요.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피어난 무지개처럼 모진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얻어진 이 눈부신 일상의 고요함은 그 어떤 귀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아가씨, 최고의 값진 선물이 되어 주었답니다. 연우 아가씨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인 채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맑고 서늘한 밤 공기를 온몸으로 기분 좋게 만끽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물가에 비친 달빛과 장독대 위로 내려앉은 은은한 별빛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한 폭의 고운 그림 같은 산골 기와집의 밤 풍경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리며 세상의 모든 잡념을 다정하게 지워주는 듯했지요. 아가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흘렸던 피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나를 위해 울어주는 이 따뜻한 사람들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영원히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겠다고 밝은 달에게 조용히 약속했답니다.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이슬이 살포시 맺히기 시작하는 깊은 밤, 연화 아가씨는 웬마루 한가운데 고즈넉하게 앉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사람들과 고요한 산골 마을을 향해 부드러운 인사를 건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새의 깃털처럼 한없이 가볍고 다정했으며 밤 공기를 타고 흐르는 맑은 시냇물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득 머금고 있어 모두의 영혼을 깊이 위로해 주었지요. 아가씨는 두 손을 단정히 모으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지난날의 어둡고 무서웠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아름다운 맺은말을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밤하늘을 향해 읊조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참된 평온이 우리 마음에 굳건히 깃들었으니 이제 모두 지난 시름과 헛된 욕망은 저 멀리 내려놓고 따뜻한 꿈결 속으로 편안히 잠드시지요. 아가씨의 이 맑고 온화한 한마디는 잠든 이들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참으로 달콤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화답하듯 마당의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사르륵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밤하늘의 둥근 달은 기와집 위로 더욱 다정하고 부드러운 은빛 담요를 넓게 펼쳐 덮어주며 세상 모든 만물의 깊고 평화로운 안식을 조용히 축복해 주었지요. 흉측한 거짓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맑고 순수한 진실만이 남아 연화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와 함께 산골 마을의 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넉넉하게 채워가고 있었답니다. 크고 웅장한 기와집은 이제 어떤 사악한 기운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하고 온기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어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들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든든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밤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우며 듣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채 아주 달콤하고 깊은 수면의 바다로 천천히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있었지요. 피로 그린 초상화의 무서운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하고 맑은 바람 속으로 영원히 흩어지고 이제는 참된 아름다움을 되찾은 착한 아가씨의 넉넉한 미소만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며 편안하고 따뜻한 꿈길을 다정하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랍니다.